당뇨는 이제 그 자체도 병이긴 하지만 일종의 합병증이 생겨서 문제인 경우들이 많고요. 당뇨라는 것 자체가 소변이 달다, 즉 소변에 당이 섞여서 나온다. 여기서 당은 뭐 포도당이 있죠. 실제로 뭐 예전에 고사를 보면 뭐 소변을 봤는데 그 주변으로 개미가 모이더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맛이 나니까 그것이 개미를 끌어들인 거겠죠. 한의학에서는 이전에는 소갈병이라고 했습니다. 소갈이라는 건 마르고 갈증을 많이 느낀다는 건데요. 당뇨병의 큰 세 가지 특징이 다음, 다뇨, 다갈. 그러니까 뭔가 많이 먹고 마시고 갈증도 많이 느끼고 소변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말라가는 이런 병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약에서는 이제 소갈병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당뇨병은 이전에는 부자병이었어요. 왜냐면은 부자들이야말로 흰쌀밥,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가볍게 도정을 한, 요즘으로 치면 이제 현미나 이런 거에 가까운 쌀을 먹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제되고 귀한 것들을 먹었던 부자들만 걸렸던 병인데, 지금은 반대로 됐죠. 오히려 부자들이 도정이 되지 않은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을 먹고 뭔가 경제적으로 좀 부족한 분들이 가공식품이라든가 도정이 정제 과정을 많이 거친 것들을 먹게 되는 역전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린 분들 같은 경우는 혈당을 측정을 했을 때 그것으로 이제 어떤 진단의 기준을 삼는데요. 일반적인 진단의 기준은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혈당을 쟀을 때 126 이상 이런 것 말하고요. 때로는 어떤 당 부하 검사, 당을 어느 정도 부하를 걸고 나서 2시간 정도 됐을 때 200 이하로 떨어지는지 떨어지지 않는지 그런 것도 보고, 요즘에는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그 수치가 6.5 이상 이런 경우를 이제 당뇨로 진단하고 투약이라던가 생활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뇨병은 크게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이 손상돼서 생기는 1형 당뇨는 적은 비율이고, 거의 대부분의 당뇨 환자가 당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즉 인슐린 저항성에서부터 생기는 2형 당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2형 당뇨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걸로 인한 합병증으로 여러 가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당뇨에서 합병증이 생기는 이유는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그런 물질 때문입니다. 이전에 왜 뽑기 이런 거 해보셨던 분들은 설탕을 태워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설탕을 태우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까맣게 이렇게 눌어붙는 게 생기게 되죠. 이것이 일종의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혈당이 산화가 돼가지고 생긴 물질들이 이렇게 끈끈하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 끈끈한 덩어리들이 어디 가서 문제를 일으키냐 하면 바로 가장 작은 혈관인 모세혈관에 가서 문제를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합병증은 이 모세혈관과 관련된 말단에 있는 부분, 이런 데서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당뇨 합병증이 생기는 부위가 눈에는 이제 작은 모세혈관들이 많죠. 그 다음에 신장은 사구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모세혈관 덩어리거든요. 혈액을 여과하는 그런 과정에 신장의 손상, 또 발끝에 있는 말초 신경변증,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또 신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라고 하죠. 이 작은 혈관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당뇨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내가 혈당이 올랐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예전에는 부자병이라고 했어요. 많이 정제된 어떤 곡물들을 섭취하고 어떤 기름진 음식들, 늘 풍요롭게 먹었던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당뇨병이었다면, 현대인은 역으로 질이 떨어지는 음식, 많은 음식, 그리고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고 오랜 시간 일하고 운동은 부족하고 또 수면은 부족하고, 이런 생활 습관들이 겹치면서 당뇨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당뇨병이 잘 걸리는 유전자를 타고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가 어떤 씨앗이라면 내가 어떻게 생활했느냐가 그 토양이 되거든요. 즉 내가 생활 습관을 잘 가져가면 유전자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평생에 걸쳐서 발현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의 질병이 그렇지만 당뇨병도 일종의 장수시대에 생긴 하나의 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생리적으로도 세포에서 당을 이용하는 능력들이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좋은 습관들을 쭉 꾸준히 가져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이도 조절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이 드신 환자분들에게서는 당뇨 혈당의 수치가 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던 분들도 중년이나 노년이 됐을 때 고지혈증 약을 먹게 되고, 당뇨가 가볍게 있다, 그러니까 예방하는 차원에서 당뇨약을 먹어라, 이런 처방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뇨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진화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건데요. 인류가 생존해 오는데 가장 큰 적은 바로 기아와 감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과 배고픔이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먹는 것이 풍족하지 않았고 쉽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면 많이 움직이고 노동을 해야 했고, 그 결과로 얻은 것들이 있었고, 그것 또한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언제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지, 언제 풍요의 시대가 올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 몸은 최대한 이 당을 알뜰하게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즉, 조금만 먹어도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유전자 타입을 갖게 됐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해서 더 많은 자손들을 남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풍요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사람들처럼 많은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렵과 채취를 위해서, 사냥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먹을 것이 내 집 앞으로 배달이 돼서 오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팠던 시절에 적응했던 유전자가 풍요의 시대, 열량 과잉의 시대를 만나면서 당뇨의 확률은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문제의 답이 있기 때문에 당뇨를 예방하고 또는 당뇨병 약을 드시기 시작했더라도 내가 생활관리를 통해서 당뇨약을 안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당뇨약을 어쩔 수 없이 먹더라도 어떤 합병증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또 약의 용량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는 생활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당뇨 위험이 있거나 당뇨약을 드신 분들에게 3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음식을, 식재료를 선택하실 때 GI 지수를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GI 지수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게 얼마나 빨리 당화가 되는가, 즉 혈당을 얼마나 빨리 높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식재료별로 이렇게 쭉 나눠 놓은 것인데요. 바로 설탕을 먹으면 바로 혈당이 오르겠죠. 이런 것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 있는 음식들, 그런 식재료들로 음식을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가공식품이라던가 정제된 식품들은 좀 피해야겠죠. 2번째로는 열량 제한을 말씀드립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조금씩 알뜰하게 살림을 하는 쪽으로 유전자가 많이 진화를 해왔는데, 지금 너무 많이 풍족하게 먹습니다. 특히 영양은 없이 열량만 많은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대사율이 높은 젊었을 때는 괜찮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그것들이 버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중년 이후다, 또는 나의 부모님이나 가족들 중에 당뇨의 가족력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먹는 양을 제한하시면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라던가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3번째로는 역시 운동입니다. 우리 몸에서 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것은 근육이거든요.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에너지를 이렇게 소모하는 공장 자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넘치는 열량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드시더라도 적당한,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신체 활동들을 통해서 당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몸을 만드셔야 됩니다. GI 지수, 열량 제한, 운동, 이 3가지를 기억하신다면 당뇨를 관리하시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